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8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유럽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 논의. 박주민과 김재 기자가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서신 인터뷰라고 되어 있었는데 러시아는 진정한 이익이 있는 남북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답니다. 이번에 나토 회의에 3년 연속 그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7월 10일과 11일에 열리는 회담에 참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를 공급한다면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한편에서는 비우호적인 나라들 중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고도 우리를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로 관계의 미래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답변을 했다는 거고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거냐에 대해서는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그 협력 관계의 수준과 실질을 살펴봐가지고 무기거래, 군사기술 이전 문제, 전략물자 지원 등의 분야가 포함돼가지고 우리 한국이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포만 놓고 실질적으로는 하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사가지고 대신 주는 거는 오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한국의 5번째 수출 대상국이었고 또 러시아는 그 한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국이었는데 에너지는 뭐냐 그러면 그 야말반도의 그 LNG 가스죠. 그게 이제 그때 대우조선에서 세계 최초로 그 LNG 쇄빙선을 또 진수를 했었었죠.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프랑스 기업 토탈도 거기에 그 토탈이라는 게 이제 기억이 이제 나는데 중국 중국 그 석유공사도 그 러시아에 그 투자가 돼 있고 프랑스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토탈이라는 회사가. 요거는 윤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NYT 유럽 국가 트럼프의 불만 아니더라도 나토 분담 늘려야 구자룡 기자가 뉴시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만큼 국방비 안 써. 유럽 국가들 뿜에나 생각할 사회 안정만 갖춰. 논설위원 칼럼 유럽 동맹국의 무기 탄약 생산 막지 말아야. 미국이 원하는 유럽 방위산업 고객 아닌 동료. 아이젠하워 어록을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1951년 10년 후에도 유럽 주둔 미군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계획, 유럽의 군사적 자립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아이젠하워 그 51년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올해가 나토 75주년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전체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돈이 2060억 달러인데 거기에 790억 달러가 미국의 돈이랍니다. 그리고 그 나토의 그 미국 GDP 점유율은 평균 약 36%였지만 군사비 점유율은 61%가 넘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자위대 필리핀 파병 가능해져. 남중국해 중포위 강화. 박정원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 필리핀 8일 상호 근접협정 서명. 쌍방 국가의 병력 보내 기간제 주둔으로 합동훈련할 수 있어. 1은 호주와 영국에 이어 세 번째다. 미국이 주도하는 남중국해 중국 포위망 더욱 강력해져. 필리핀이 호주와 영국을 언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협정을 맺었는지 일본이 세 번째래네요. RAA는 여기에 상호 근접 협정의 영어 약자인 모양입니다. 이거를 또 해서 일본 자위대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어떻게 보면 파병인 거죠. 자위대가 파병을 한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네요. 요코 일본 외무상과 그 다음에 그 필리핀의 길베르토 테오도르 그 필리핀 국방장관하고 그 협정에 서명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게재했습니다. 동유럽 진출한 중국군 우크라 국경서 친러 벨라루스와 군사훈련 신경진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열해 있는 장면의 사진인데 벨라루스에 무슨 명목으로 갔느냐 하면은 인질구출 합동 대테러 합동작전 등 혼합 훈련과 연습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벨라루스 중국이 그 벨라루스에 가게 된 어떤 그 법적인 근거는 법적이라기보다도 협약에 의해서 반서방 안보 경제 협력체인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10번째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해서 그때 시진핑이 각국은 단결 역량을 공고히 하고 손을 잡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해가지고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금 그 이 접경 지역에서 약 50km권이 떨어져 있지 않은 데서 이 훈련을 한다는 게 좀 눈에 가시같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갔으면 되는데 왜 자기네들 그 독립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그 중국 군인이 참석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테러 합동작전 훈련한다는데. 속보 검찰 윤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신앙림 구속 기소.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만배 씨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전 언론노조위원장 그 신학림 씨라는 모양이네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 수증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재판이 이제 구속 기소했으니까 재판이 벌어져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의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 책값이 이렇게 비싼가요? 이런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판단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거로 그 신 전 위원장은 별도로 정기한 뭐 계약을 어기고 자신의 책을 뭐 어디다 넘기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말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협박한 혐의도 그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법원이 판단을 잘 하겠죠. NG엔솔 2분기 IRA 세액공제 빼면은 2,525억 원 적자. 김윤희 기자가 GD넷에서 그 보도를 했습니다. 매출 6조 1,619억, 영업이익 1,953억, 영업손실 규모 확대. 요거 2분기 거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그 IRA 공제액을 빼면은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1%라고 돼 있고 또 영업이익은 매입 당시 메탈가보다 제품 판매 시점 메탈가가 하락하면 판가도 떨어져 악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엔솔이 그 상반기 거를 일찍 그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상반기 매출액이 누적으로 12조 2,906억 원입니다. 이 전년도 상반기보다 29.9%가 감소했어요. 영업이익이 3,527억 원으로서 전년도 1조 938억 원에 비해서 약 한 70% 정도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G, 엔솔이 좀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거에도 좀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계약이 된다면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서 고정비 부담도 낮추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맞는 얘기, 이게 다 그런데 이 쓰는 사고방식들이 다 원가 세계의 사고방식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쪽 이런 이 배터리 회사의 그 불만인 것은 예, 질문. 원재료 메탈가가 그렇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왜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비공개하고 있는가? LG 엔솔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3사의 납품 원재료를 또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납품하는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 가격을 알려줄 수 없다. 경쟁 관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입니다. 이쪽이. 3일간 회사 전화 받지 마세요. 총파업 삼성전자 노조 생산 차질 달성. 김준석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열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생산 타격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갑니다. 이현국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로 부위원장은 8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 쟁의에서 전삼로는 사측에 전 조합원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유급휴가 약속 이행,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으로 지급하는 초과 이익 성과금 OPI 기준 개선,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답니다. 제 생각은 삼성전자가 노조가 없었던 무노조로 했었는데 뭐 노동법에 의해서 노조가 생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생산지까지 포함해서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도 한참 넘는 그런 자들이 욕망의 끝은 끝이 없다는 듯 극단적 이기주의 노조는 극좌파 유럽의 극좌파가 집권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당들이 이렇게 뭐 지금 반도체 만약 유럽에서도 뭐 반도체가 유명한 회사가 있었다면은 니들이 지금 그럴 때야 하고서 오히려 그 좌파 정부가 압력을 줘야 될 것 같은 어, 좀 해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국 내에서도 욕을 먹을 거예요. 어, 저 밑에 거는 조선일보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골든타임 앞두고 지금 2분기부터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작년에 죽을 썼는데 죽을 쓸 때도 주는 돈은 다 줬잖냐 이 사람들아. 찬물 쫙 삼성전자 권혹. 이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게 나왔네요. 어, 이렇게 또 구경하는 사람들도 여기 아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그 우산 쓰고 구경하면서 우비 입으면서 무슨 저 검은 이 복면 검객들처럼 이렇게 모인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이것도 단체복으로 맞춰갔지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깝깝합니다. 참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그 노조들이 좀 어떻게 좀 노조 위원장 되면은 어떻게 경영도 좀 알 텐데 배운 사람들일 텐데 참 깝깝합니다. 돈 아껴 쓰는 정부가 최고 신흥시장 투자 전략 바뀌었다. 김리안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국제 투자자들 확장 재정국 팔자 나서 RN 긴축 재정국은 저수익 채권도 적극 매수. 이 소제목만 얘기하는 것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채권 시장에 채권 투자하는 데가 뭔가 기류가 바뀌어가지고
각국에서 놀라운 선기업 결과와 정치 및 재정 동향이 잇따라 얽혀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계속 높게 지속된다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더라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도 작용했다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제가 읽어놓고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이지만은 그냥 학습하는 기본으로 그 편집에 놓습니다. 조세 커스벨트 쓴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 신흥시장 분석가는 신흥시장에 해당하는 건데 투자자들은 재정 긴축과 통화 긴축 모두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윌리엄 블레어 투자운용사의 이베트 바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신흥시장에서 재정개혁 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면 시장 참가자들이 거시경제 정책의 이게 뭐 그 뒤에 거 잊어버렸으면 계속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 긴축재정 하는 나라의 이 채권을 선호한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은 제가 될 것 같아요. NY 약세 도요타 영업이익 5조엔 넘어 최고의 일본 차 업체. 그런데 왜 국내에서 팔리지 않아? 와타나베 요이치로라고 오도나노 주말. 요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뒤에 가면은 여기 밑에 어른의 주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도나노 주말. 어른의 주말이라는 뭐 어떤 그 언론 매체인지 그 주간지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앵암의 약세를 위해서 수출산업 대기업은 아주 호황인데 도요타는 전세계 하이브리드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고 2024년 1월에서 5월 국내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5%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경차는 다이하츠가 형식 지정 신청과 관련한 부정 문제로 출고를 중단한 영향을 받아 21%의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차가. 닛산, 마츠다, 스바루, 다이하츠도 지난해 같은 기간을 밑돌고 있다. 일본 내의 판매가 부진한 제일의 이유는 자동차가 일상생활에 된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는데 일상생활에 됐기 때문에 소비품이 아니고 도구니까 아껴서 오래 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차들을 안 바꾼다. 그런 것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로드스터 등 취미성이 강한 차종을 중심으로 한 고가격화가 역풍으로 온 거 아니냐. 다이하츠 등 여러 업체에서 형식 지정 신청 비리 드러난 것도 문제고 로드스터라는 게 차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것이 이제 이 내용인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의 수준이 일본의 댓글 다는 수준은 거의 전문가들이 또 좀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수준 높은 댓글이라고 해서 이걸 제가 다 읽기보다는 화면을 정지해서 제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은 이 댓글 다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식견이 얼마만큼 높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가 또 일찍 상반기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본사 신세계가 상반기 매출만 했지 영업이익까지는 안 했네요. 매출이 9,84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5.7%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광주 신세계의 기준은 매출이 873억 원이네요. 전년도 890억 원보다 1.9%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도 들겠네요. 전라남도 광주 쪽은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도 좀 보면 되겠네요. 태권도 여제 황경선을 무너뜨린 대상포진.
제가 왜 이 뉴스에 이걸 지금 집어넣냐 그러면은 대상포진을 제가 최근에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저도 약을 먹고 있어요. 글을 다시 일으켜 세운 등산 이현재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아 경기에 코치로 참가했던 태권도 여제 황경선 38살, 지금 이게 38살 먹은 사람의 얼굴인가? 아니면 더 젊었을 때인지, 야, 다리가 이렇게 그냥 번쩍 대단합니다. 태권도 선수들은. 근데 자관 도착 첫날 대상포진이 뭐 겨드랑이서부터 왔다 그래요. 이거 걸려본 사람 매우 아픕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쳐 고생을 오래 했다. 저는 증상을 안 다음에 주말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월요일날 갔어요. 금요일쯤 사실 목요일부터 그래도 일주일 내에 갔긴 갔는데 그래도 빨리 간 폭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완치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주 그냥 밤에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깨어나기도 합니다.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좀 이제는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방송하면서 뭐 조금 얘기는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유튜브 하면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허벅지하고 엉덩이 쪽으로 제가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겨드랑이로 왔는지 모르겠네. 여기 누구야? 태권도 여제 황경선 씨는 저건 발색하는 부위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강하기 위해선 잘 먹고 잘 쉬는 게 중요하다. 이거 지켜줘야 됩니다. 저건 잠도 잘 자야 돼요. 여기에서 자는 거는 없네. 잠을 제대로 여기 있군요. 잠을 제대로 못하고 학업과 병행해서 하면서 참 그러니까 이 38이면은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그냥 잠도 많이 안 자고 그런 게 직장 생활 하더라도 이런 걸 걸린 적이 없는데 나이 먹어서 좀 걸렸지만은 자관 이 사람은 이 등산으로 또 회복을 하고 있던 중이랍니다. 지금 실제 얼굴은 요렇게 생기셨네. 아마 등치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갈 것 같은데. 이상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제목 중심으로 주저리 안 하고 또 아니 필요하면 또 제 의견도 또 얘기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날이 가면서 참 요약해서 얘기하는 그런 거를 저도 배워보도록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